기존 시간에 카오디오에서 플랫한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홈 오디오에 비해 카오디오가 음질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순정 오디오 출력을 플랫하게 만들지 않고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순정 카오디오의 주파수별 출력 특성을 정확히 알지 않고는 카오디오 튜닝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순정보다도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이번 시간은 순정 카오디오의 주파수별 출력 특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레인지 출력 차량을 한번 보면 앞에 같은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서 플랫하게 출력을 하지 않아요. 리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프론트 스피커, 앞 스피커와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아반떼 AD 차량의 프론트 스피커, 프론트 출력 특성과 리어 출력 특성을 표시해준 그래프인데요. 빨간색이 프론트 측, 파란색이 리어 측입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시된 이 플랫한 출력 특성에서 보면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낮게 출력되는 것은 아마 순정 스피커에서 이 구간이 피크가 발생을 하니까 순정 오디오에서 이퀄라이징을 낮춘 걸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순정 스피커에서 낮게 출력이 되니까 이퀄라이징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지만 출력을 봤을 때는 앞 스피커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출력이 됩니다. 예전 구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오디오 시스템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이 없이 플랫하게 출력이 됐지만, 신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음질 개선을 위해서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퀄라이징이 하는 이유는 순정 스피커의 특성과 그 다음에 이 스피커들의 장착 위치, 차량 구조에 맞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카오디오의 스피커를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캡티와 2018년식 차량의 실제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파란색 그래프는 카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죠. 특히나 이 1km에서 4km 구간은 굉장히 낮게 출력이 되는데요. 아마 순정 스피커에서 이 구간이 피크가 발생을 해서 카오디오에서 아마 낮게 출력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피커만 교체한다, 어느 정도 성능이 보장이 되는 스피커를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순정 카오디오 출력 특성을 반영을 해버리게 됩니다. 1km에서 4km 구간에서 순정 스피커에서는 이런 깊은 딥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애프터마켓용 스피커로 교체하면서 이 구간이 오히려 딥이 발생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스피커만 교체해가지고 만족한 소리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건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니로 크렐 옵션 차량을 한번 볼까요? 니로 크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인데, 보통 별도로 앰프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트위터와 미드우퍼를 각각 구동하는 바이 와이어링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니로 크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파란색 그래프처럼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피커만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순정 카오디오 출력 특성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순정 스피커는 이런 구간에 분명히 피크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 딥도 없었을 거고, 지금 보시는 그래프보다는 좀 더 플랫한 출력 특성을 보였을 겁니다. 스피커만 교체해가지고는 니로 크렐은 소리는 변하지만 그게 좋은 소리가 날 거라고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오디오 옵션이 있는, 앰프가 별도로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출 오디오에 비해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앰프가 별도로 달려있는 차량의 구성을 보면 차량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센터 스피커와 서브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 측은 바이 와이어링, 그러니까 미드우퍼와 트위터가 각각 앰프에서 구동을 시키고, 리어 스피커는 싱글 와이어링으로 동시에 구동을 시키죠. 물론 이건 차량에 따라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센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하이 패스와 로우 패스가 동시에 되어 있는 밴드 패스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순정 트위터의 성능에 맞게 하이 패스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퀄라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순정 트위터의 성능에 맞게 하이패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정 트위터 대신에 고성능 트위터를 설치를 한다. 고성능 트위터라는 얘기는 FS가 좀 더 낮은 스피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주파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트위터인데 이미 순정 트위터에 맞게 특정 주파수로 하이패스가 돼 있어 버리면 그 트위터의 성능을 100% 발휘를 못하게 되겠죠.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도 이퀄라인이 굉장히 심하고요. 마찬가지로 뒷스피커의 출력이 앞스피커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서브우퍼도 센터 스피커와 같이 밴드 패스가 돼 있어야 되는데 로우 패스만 돼 있어요. 서브우퍼가 로우 패스가 돼 있으면 특징이 있죠. 벙벙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는 반드시 그 서브우퍼가 재생을 잘하는 주파수만 커팅을 해서 입력해주는 밴드 패스 입력을 해줘야지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올류 카니발 크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 와이어링은 돼 있어요. 미드우퍼와 트위터를 앰프에서 각각 구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드우퍼가 재밌게도 풀 레인지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미드우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렸지만 로우 패스도 있어야 되죠. 이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그런데 풀 레인지 출력으로 돼 있고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만 하이패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 하이패스 주파수가 얼마냐? 7kHz 하이패스 돼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스피커만 교체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트위터 측 출력에 고성능 트위터를 연결을 하게 된다. 뭐 FS가 굉장히 낮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2kHz가 되는 고성능 트위터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2.4kHz 이상의 주파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7kHz 이하의 주파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런 고성능 트위터를 순정 트위터의 출력 라인에 묶으면 연결을 하게 되면 성능을 100% 발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차량에는 오히려 기존의 트위터 측은 무시를 하고 미드우퍼의 패시브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커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미드우퍼 측의 고음 측 출력 특성을 봐도 트위터 측 출력 특성보다 훨씬 좋죠. 고음 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날 거예요. 만약에 올류 카니발 크렐 옵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내가 스피커만 교체했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각 스피커들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세요. 미드우퍼 측에다가 트위터를 연결하는 게 소리가 훨씬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차량은 그랜저 IG JBL 옵션이에요. JBL 옵션은 그랜저 IG JBL 차량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 대시보드에 2.5인치 코엑셀이 달려있죠. 코엑셀이라고 하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이 하나로 되어 있는 동축 스피커예요. 빨간색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측에 출력되는 특성이고요. 이 파란색은 미드우퍼 쪽 출력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서브우퍼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센터인데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미드레인지는 밴드 패스로 되어 있어야죠. 그 스피커의 성능에 맞게. 그리고 트위터는 하이 패스도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브우퍼는 로우 패스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로우 패스만 되어 있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정 서브우퍼가 이제 8인치인데 8인치가 재생할 수 없는 이 저역 입력이 되니까 우퍼가 굉장히 벙벙거리는 특성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는 밴드 패스로 끊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센터 측 출력 특성을 보면 양쪽 대시보드 양쪽에 있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출력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한 10dB 정도 이상 높게 출력이 되는데 10dB면 굉장히 높은 값입니다. 센터에다가 내가 센터 스피커를 애프터마켓용으로 인풋 감도가 높은 스피커를 교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피커 그 센터 소리만 굉장히 크게 날 거예요. 그때는 센터 측 소리 크기를 낮출 수 있는 엘패드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스피커만 교체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거냐? 미드우퍼는 이미 밴드 패스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미드우퍼에는 패시브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순정 미드레인지를 절대 탈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순정 미드레인지가 재생하는 구간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대략 200Hz부터 뭐 트위터의 성능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4kg, 5kg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순정 콕셔를 죽이고 거기다가 뭐 1인치 트위터를 설치한다. 그럼 이 구간의 소리가 다 없어져 버려요. 스피커를 설치할 때는 미드우퍼는 오히려 미드레인지에 로우패스 필터를 걸어주고 새로 설치한 트위터에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소리가 나겠죠. 이런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모르고 과연 정상적인 하우드 튜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없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내 차량의 출력성을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오디오 튜닝을 해야겠다,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차량별 출력 특성은 앞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저희 블로그나 유튜브에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데이터를 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해보면 왜 순정카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주파수 출력성을 알아야 되느냐, 그냥 애프터마켓용 사제 오디오로 교체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은 카오디오 자체를 교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카오디오 튜닝을 할 때 순정 카오디오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순정 스피커의 특성과 그다음에 순정 스피커의 장착 위치, 그다음에 그 차량 구조에 맞게 순정 카오디오에서 이퀄라이징이 굉장히 심하게 내보내고 있는데, 과연 단순한 스피커만 교체해서 이 사운드가 개선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주파수 출력성을 보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산타페 TM처럼 프론트와 리어의 출력성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스피커만 교체하게 돼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앰프가 달려있는 오디오 옵션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마이 와이어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국은 풀레인지 출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 스피커로 출력되는 특성을 알지를 못하면 좀 정상적인 스피커 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특정 주파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순정과는 소리가 변하지만 정상적인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차량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작업한 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카오디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죠.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DSP 프로세서인데, DSP 프로세서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퀄라이징이 심하게 되어 있는 순정 카오디오 출력성을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파수 출력성을 확인하지 않고는 정확한 세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동영상은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스피커만 교체하면 정말 소리가 좋아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